자,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본 사회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기 소지가 불법인 대한민국에서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권상희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피의자의 사제 권총 10정이나 더 발견됐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 어젯밤에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 피의자 A씨 사제 총기를 발사해서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제 총기 공식 총기 제작사가 아니라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만든 총기인데요. A씨가 이 범행 전에 준비해간 사제 총기로 당시 신탄 2발을 아들을 향해서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신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부에 여러 개 조그만 탄환이 들어있어서 발사 시에 한꺼번에 다수의 탄환이 발사되는 총알을 신탄이라고 신탄이라고 네. 말을 합니다. 지금 관련해서 A씨가 쏜 신탄의 가슴 부위를 맞은 B씨 119 구급대에 의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네.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경찰 수사 결과 A씨 차량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 이외에 사제총기가 추가로 발견이 된 건데요. 예. 검거될 당시에 이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실탄 3발뿐만 아니라 사제총기 10정이 또 발견이 된 겁니다. 조립해야 하는 부품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총격 사건이 너무나 끔찍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기가 사실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경찰의 이야기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총기 제작 관련 파이프 등 자재들을 구매 후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사용된 총알은 과거 오래전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며 피해자 주거진의 인화성 물질 설치 관련 피해자가 직접 연구하여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이 총격 현장에 손주까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이 바로 피의자 A씨의 생일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생일 축하를 위해서 가족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범행 당시에 있었던 가족들 이 30대 부부와 또 손주 2명, 지인 1명 모두 6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사망한 아들이 30대 초반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이 아들의 나이로 미뤄봤을 때 이 손주도 상당히 어린이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통 이런 가족 내에서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가족 구성원들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과 전문적인 이 상담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당시 목격자인 가족들에 대해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있던 가족 전체의 어떤 정신적인 케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 끔찍한 이 상황인데 지금 이 끔찍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총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도 검거 과정에서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검거 과정도 굉장히 긴장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주 3시간 만에 피해자 A씨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 붙잡혔는데요. 지금 경찰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좀 전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 조수석 트렁크에 사제총 10정 그리고 실탄 3발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당시 이 총기가 파이프와 손잡이를 연결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탄만 넣게 되면 발사되는 구조였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최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차량이 이제 도망갔죠. 수배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차로를 막고 검거하려고 뒤에서 따라가니까 차선을 변경하려고 또 도망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경찰들이 사선으로 막고 차가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운전석으로 뛰어가서
이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예. 총기를 갖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이 직원들, 그러니까 경찰들이 예. 겁먹지 않고 나서줘서 검거가 가능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지금 CCTV 또 경찰 카메라 모든 걸 동원해서 지금 검거 장면을 어떻게 검거했는지 지금 검거 장면을 직접 보시고 계신 겁니다. 쭉 따라가면서 지금 범인을 쫓아가면서 지금 사거리에서 저 앞에 있는 차량 같아 보이는데요. 쭉 추격하면서 쫓아가서 저 장면도 굉장히 걱정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쫓아가서 검거하는 장면을 화면으로 직접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사님 평론가님,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생일 파티였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런 데서 그러면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데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인천 연수구 아파트가 이 아들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관련해서 나온 보도는 없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아들 가족들이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가정불화로 범행했다. 이 피해자 A씨가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피해자 A씨가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이 여러 목소리들을 내고 있거든요. 네. 원래부터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아내와 이혼한 후에 자기 아들과도 헤어지고 혼자 살았다. 이렇게 한 남성이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대학생이 될 때쯤 따로 살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민들과 특별한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왕래 없이 거의 집에만 있었다라는 또 주민들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이 아파트가 평수가 꽤 넓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 주민에 따르면 7, 80평으로 평수가 꽤 넓은데 혼자 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또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글쎄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피해자 A씨가 관리비를 몇 년 동안 내질 않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각자 나눠서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가정불화를 얘기는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 경찰이 더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의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범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주환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변호사님도 많이 이런 사건들 뭐 접해보고 또 변호도 해보셨을 텐데, 이런 게 물론 추정입니다. 어떤 상황이 뭐지만 지금 배경을 쭉 설명해 줬는데 내용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어떤 글쎄요. 관계일까요?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불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네. 어떤 아들을 특정해서 살해를 할 만큼의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아마 살펴봐야 되겠고, 특히나 다른 가족들의 어떤 증언 진술을 통해서 아마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가해자가 어떤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를 했으니까. 예. 총기라든지 이런 부분 본인의 차 트렁크에 싣고 아들 집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음부터 살해를 할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살인죄 또는 총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네. 다른 어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른 여죄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